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연일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는 울산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를 찾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이민 정책을 약속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과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민청 신설과 E7포 비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특유의 화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강조했는데 전형적인 정치인의 언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잘 지내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민정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적 차원의 중앙정부의 또 관리는 필요합니다.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는 공직자고 제 자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어서 방문한 유니스트에서는 한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몰렸고 사랑해요. 쏟아지는 기념 촬영과 사인 요청은 유명 연예인 팬미팅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의도 문법에 한결 가까워진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글쎄요.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려서 유니스트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들을 만난 한 장관은 학업과 연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과학기술의 우수 인재들을 대한민국에서 더 오래 공부하고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른 광폭 행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문화교류 해외사절단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번 해외사절단은 일본 후쿠오카, 구마모토, 삿포로 등 5개 도시를 방문해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생활과 전문체육시설 선진지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특히 후쿠오카에서는 소프트뱅크 홈구장인 페이페이돔 야구장과 시립파크골프장인 츠키구마 파크골프장을 찾아 울산시가 추진 중인 뉴스호스텔과 파크골프장 등과 관련해 벤치마킹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어제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주요 예결위 위원을 만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울산시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이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김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 박성민 국회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비 증액 발의에 대한 실무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예결위 부별 심사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감액과 증액 심사 단계를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제도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 동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했지만 그 대상에서 울산 동구는 제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울산 동구는 미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수소 2차 전지 산업 인프라를 충분하게 갖춘 지역이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청이 태화강 황토 왼발길을 확장했습니다. 남구청은 태화강 그라스 정원 입구에서 번영교 하부 부근까지 폭 1.5m, 연장 1km였던 기존 맨발길을 번영교 하부에서 학성교까지 폭 3m, 연장 1.5km로 확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족대와 벤치, 신발장과 보행 등을 확충했고 황토 맨발길 주변 태화강 그라스 정원 3구간 공사도
오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과 맨발 보행로 확보 등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의 맨발 걷기 환경 조성 의무를 비롯해 재정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느새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격하게 추워지는 이런 날씨에는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리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덕스럽고 극단적인 일교차로 겨울이 맞는지 착각할 정도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불게 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얇은 옷차림을 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두꺼운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요. 모처럼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어제 같은 날씨는 가을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바람 불고 하니까 겨울옷 입고 나야 되겠더라고요. 몸이 추위에 적응이 덜 돼 있는 이맘때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경우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저체온증과 동상, 가렵거나 저린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침수병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는 매년 한랭 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지나친 음주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깥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지나친 음주는 삼가야 합니다. 음주와 같이 좀 몸에 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거나 고혈압, 당뇨처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추워질 날씨에 한랭 질환을 대비할 개개인의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8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EBS와 함께 예비고1 EBS 대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 450여 명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 소개와 준비 방법,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안내 등으로 진행됩니다. EBS 대표 강사인 인천 영흥고 김성길 교사가 설명회를 진행하며 EBS 누리집과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녹화된 설명회 영상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선정하는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을 분석해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 언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시상에 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평소 상대를 존중하는 질의와 정제된 언어 사용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11회 울산 사회복지사 대회가 어제 한국동서발전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가 마련한 어제 행사는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 유공자 26명의 울산시장상과 시의회 의장상 등을 받았습니다. 한편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02년 5월 설립됐으며 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S-오일은 어제 울주군청에서 울주군과 울산 생명의 숲에 신불산 억새숲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남알프스 신불산 정상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분포하는 13헥타르 억새숲의 보전 연구 용역과 생태계 보건, 억새 생육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S-오일은 울산 공장은 울산 연안 수중정화 활동과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 일렉트렉이 독립법인 창설 이래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 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렉은 최근 사우디 소재 설계 시공 전문 기업과 총 943억 원 규모의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전력기기는 디리아 유적지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신규 변전소에 투입될 제품으로 각 제품은 내년 말까지 고객사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에선 한 학년당 10시간씩 생존 수영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3, 4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0시간의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학교는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의무 실기 교육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울산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다시 시작된 생존 수영 실기 교육. 전 학년 중 3, 4학년은 의무적으로 10시간의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울산 지역 일부 학교는 10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습니다. 실기 교육을 하기로 했던 공공수영장의 공사가 계속 길어지면서 수영장 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때 공사를 마친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장학사에 가보니까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신청한 학교는 하반기로 하겠다고 했고 하반기 때도 못한다고 결정돼서 바로 다른 데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해당 수영장에서 실기 교육을 하지 못한 학교 4곳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수영장이 있는 인근 A초등학교에서 실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학교 수영장이 학교 4곳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A학교 수영장에서 3, 4학년 의무 실기 교육 10시간을 모두 채운 학교가 있는 반면 다른 학교는 6시간이나 4시간밖에 실기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 4학년은 6시간 기본으로 잡고 4시간은 학교 자체 교육. 결국 3, 4학년 의무 실기 교육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나머지 시수를 구조 요령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대체 10시간을 채웠습니다. 이동해서 4시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시간은 학교에서 학급별로 담임 선생님이 별도로 실기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생존을 위해 시작된 생존 수영 의무 실기 교육.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의무 실기 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2023 울산 문화박람회가 그제부터 26일까지 4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 문화박람회는 울산시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컨벤션 행사로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주제관을 비롯해 문화정책관과 특화 상품관, 공연관 등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 72개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인과 문화기업 등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 교육청 힐링 위센터가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위희망대상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울산 힐링 위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 기관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 상담 업무 담당자 부문에서도 언양고와 울산 마이스터고, 울산 생활과학고 등 3개 팀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해운 항만 물류 분야와 항만 안전을 주제로 UPA 물류 아카데미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물류 아카데미는 울산항 유관기업과 단체 직원들을 비롯해 항만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물류 아카데미는 오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사 2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28일까지 항만공사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HD현대건설기계가 어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023 한국 ESG 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ESG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은 매년 ESG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과 명예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1,04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ESG 부문에서 HD현대건설기계 등 6개사와 지배구조 부문 8개사 등 모두 14개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어제 서울 시티타워에서 반부패 청년문화 확산 협약식을 갖고 감사 업무 교류와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심사 결과 최고 A등급을 획득한 두 기관이 협력해 기관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전체로 청년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석유공사와 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식을 토대로 상호 교류와 업무 공유를 확대해 실질적인 감사 업무 교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통계청의 2023년 통계조사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표창 부문에서도 북구청 담당 공무원과 조사요원이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